자, 이번에는 벡터의 성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걸 앞에서 했죠. 위치 벡터. 이 위치 벡터라는 게 뭐였습니까? 얘는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다 놓은 벡터다. 그래서 모든 벡터는 다 평행 이동을 해도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 평행 이동을 시켜서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다 놓으면 종점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벡터를 고유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할 때 바로 그 종점의 그 위치를 어떤 좌표로 나타내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x좌표, y좌표로 나타냈을 때 그 각각을 우리가 그 벡터의 성분이라 그래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좌표 평면에서 1,0, 0,1이라고 하는 두 점을 잡아서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잡아보면, 그리고 여기가 종점이 되는 그런 위치 벡터를 잡아보면 얘는 크기가 1이죠. 길이가 1이니까 이거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단위 벡터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모든 벡터를 다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4라고 하는 어떤 그 점을 종점으로 가리키고 시점이 원점인 이런 벡터가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말이야, 그 E1 벡터, 즉 x축으로의 말하자면 기본 단위 벡터, 요거의 3배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E2 벡터, 이 y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거의 4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A 벡터를 E1 벡터의 3배 그리고 E2 벡터의 4배, 그 두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평행사변형법에서 얘 더하기 얘를 하면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그 대각선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벡터의 합이라는 게. 근데 이게 만약에 직각이면 말이야,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평행사변형이. 그냥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딱 되니까 얘가 성분이 3,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3, 이쪽으로 4니까. 그러면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그 평면 좌표에서 이 좌표를 가지고 어떤 점을 표현했던 것처럼 벡터도 위치 벡터의 종점을 이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럼 얘를 갖다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어떻게?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가. 그럼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이 종점이 어딘가에 갖다 박히겠지. 그 점을 A라고 하자. A의 성분을 A1, A2, 이걸 X 성분, Y 성분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점의 X좌표, Y좌표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기본, 그러니까 단위 벡터 X축으로의 그 단위 벡터의 몇 배냐, 몇 배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A1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뭐 요 크기가 1이니까요 1의 A1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E1의 A1배 그리고 E2의 A2배를 해서 이 두 벡터를 더하면 바로 맞으면 뭐야? 스몰 a 벡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x 성분, y 성분의 요 말하자면 계수들, 그러니까 요 단위 벡터 말고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면 바로 요것이 요 벡터의 성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다. 종점의 좌표와 마찬가지죠. 요 내용 되시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A의 위치 벡터를 A 벡터라고 하면 이 A라는 점은 이건 좌표죠. 얘는 단위 벡터 E1, 그 x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크기 일자리 벡터, 그거의 A1배.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단위 벡터 크기가 1입니다. 그거의 맞으면 크기만 A2배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형식이나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형식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좌표 평면 위의 모든 점들 하나하나는 다 뭐야? 어떤 고유한 벡터를 하나씩 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좌표라는 말 대신 이제 앞으로는 성분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평면 벡터의 크기와 서로 같은 벡터. 이 서로 같은 벡터를 우리가 벡터의 상등이라 그래요. 벡터의 상등. 자, 두 벡터 서로 똑같다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가 두 점이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됐죠? x 좌표만 같아도 안 되고 y 좌표만 같아도 안 되죠. x1, y1과 x2, y2가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두 점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얘도 같고 얘도 같고 두 개 다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벡터도 이렇게 좌표처럼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아야 두 벡터가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거 먼저 얘기하게 됐네.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다? 이 말은 뭐야? a 벡터의 성분 중에서 x 성분 그리고 b 벡터의 성분 중에서 x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y 성분, y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 이게 벡터의 상등입니다. 평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 이게 우리가 어떤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뭐야? 걔의 시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고 종점의 좌표를 우리가 성분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벡터의 크기라는 게 길인데 이 길이는 어떻게 잽니까? 맞아,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죠. 근데 이거 원점이니까 이거 빼기 이거, x 좌표 빼기 이거의 0, 그 다음에 y 좌표 빼기 0 하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냥 이거의 성분인 a1 제곱 플러스 a1 제곱, 이게 이제 a1, a2,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것이 바로 요 길이가 되잖아요. 요 길이가 바로 이 벡터의 크기죠. 그래서 벡터 a의 크기는 바로 성분의 제곱의 합, 그걸 루트를 씌운 것이다. 어디서 나온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당연히 나온 거죠. 예.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걸 이용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면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입니다. 성분. 말하자면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다. 어떤 연산이냐? 자, 두 벡터의 합, 두 벡터의 차, 벡터의 실수배, 이런 걸 다 성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점, 도형을 다루면 편한 걸 앞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벡터도 이 성분을 가지고 다루면 편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래서 항상 성분으로만 다뤄야 된다,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분으로 바꿔서 하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좌표에서 우리가 썼던 성질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얘를 봅시다. A 벡터가 얘고 B 벡터가 얘거든 지금. 그럼 얘랑 얘를 더했어. 그럼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 맞으면 핑크색, 요 분홍색 벡터가 바로 요 두 벡터의 합이죠. 합 벡터입니다. 이게 A 플러스 B. 그럼 이거의 성분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A 벡터의 성분이 A1, A2야. A 벡터의 성분이 A1, A2. B 벡터의 성분이 B1, B2야. X 성분, Y 성분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런 말이죠. 얘하고 얘를 내서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다 공부한 건데 여기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평행이니까, 그죠? 그리고 평행과 합동이지. 길이도 똑같잖아. 얘를 만약 빗변을 하는 직각삼각형, 그걸 생각한다면 얘네 둘이 합동인 건 쉽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길이가 곧 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점의 x 성분, 즉 x 좌표는 뭐가 되냐면 요만큼 와서 다시 요만큼 더한 겁니다.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b1이지. 그래서 a1 플러스 b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의 y 성분은 뭐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x 좌표처럼 y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일단 간 거에서 요만큼 더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하고 합동이잖아요. 또 그지? 얘하고 얘하고 맞으면 평행하면서 길이도 같으니까 각이 같단 말이죠. 이게 맞으면 엇각처럼. 그래서 둘이 합동이 됩니다. 그 이게 뭐냐? 요 길이가 곧 요 길이라는 얘기고 요거의 좌표는 뭐야? 이거에다가 얘 더한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되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두 벡터의 합 벡터의 성분은
각각의 벡터의 x 성분끼리의 합, y 성분끼리의 합이 바로 x 성분, y 성분이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얘네 둘 더한다 그러면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고 그러면 돼. 간단하네. 차는 어떨까요? 차. 여기서 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차도 일종의 합이라 그랬죠. 역벡터를 더한 게 마이너스 붙여서 더한 게 차니까 합에서의 성질 그대로 이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여기선 그림으로 얘기를 했다마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는 게 a 벡터에다 플러스 b의 역벡터 얘를 더한 거니까 이게 이제 뭐 역벡터를 표시하는 마이너스지만 성분에서는 뭡니까? 각각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되죠. 그래서 두 벡터의 차도 x 성분끼리의 차, y 성분끼리의 차를 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방향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걸 뺐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빼야 되고 b에서 a를 뺐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빼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x 성분끼리 빼줘야 되고 y 성분끼리 빼줘야 되겠죠. 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 벡터가 이렇고 b 벡터가 이러면 a 빼기 b는 뭐야? 요 벡터지 요거. 자, 근데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 점에 예를 들어서 y좌표 같은 경우는 바로 요거 아닙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합동이니까 그죠? 평행이니까 요각 같고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가 바로 이 두 좌표 두 벡터의 y 성분의 차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의 y 성분의 차가 되고 x 성분도 마찬가지죠. 이거하고 요거의 차가 바로 요걸로 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없이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하고. 세 번째는 뭐냐? 벡터의 실수배죠. 실수배. 자, a 벡터의 실수배 k라는 실수를 곱하면 이거는 뭐야? 각각의 성분에다가 k를 곱한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당연한 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다고 쳐. 그럼 이거에 3배를 한다. 3배. 그럼 길이가 3배가 되는 뭐 이러한 벡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요 점의 x좌표, y좌표에 비해서 얘는 뭐야? x좌표도 3배, y좌표도 3배가 되는 게 당연하지. 이게 지금 그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뭐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수긍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벡터의 합이나 차나 실수배를 성분을 이용하니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더라.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라는 내용인데 앞의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A1, A2, B1, B2로 주어져 있어요. 뭐 X, Y로 쓰지 않고 지금 이제 이런 문자로 다 썼습니다. 그랬을 때 AB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OB 벡터 빼기 OA 벡터잖아요. 말하자면 OB 벡터의 성분이 뭡니까? B점의 좌표죠. 그래서 B1, B2. 그래서 OA 벡터는 A1, A2죠. 그럼 이걸 빼면 당연히 위에서 차가 어떻게 돼요? 차 같은 경우는 X 성분끼리 빼고 괄호를 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또 빼고 이렇게 나타내진다라는 것이 이제 1번의 결론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AB 벡터의 크기는 뭐냐? 당연히 X 성분, Y 성분이 이러니까 그거의 이 벡터의 크기, 즉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이 위치 벡터에. 그래서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X 성분 제곱, Y 성분 제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럼 그게 이거의 크기, 즉 이거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원리를 여기서 그림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당연히 쉬운 내용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위에서 지금 살펴본 이런 결론들을, 이런 정리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 벡터의 계산들을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계산 문제의 밭이다. 밭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해요. 뭐 우리가 이제 계산이 많이 나오는 단원들이 앞에서 뭐 수열도 계산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분 같은 게 또 이제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계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수학 자체가 뭐 계산이 빠질 수가 없죠. 하지만 특히 벡터는 이 계산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계산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연습만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확인 코너에 한 5문제 정도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연습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지금 내용들이 어떻게 벡터 계산에 활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시다.